네, 이번에는 우리의 일상과 더욱 밀착해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만약 구예요. 우리의 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용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용산구의회 의원이신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님 그리고 용산구의회 백준석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용산구의회 부의장 백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대건 의원님. 왜요? 서울 청년과 함께 다시 할게요. 아우 진짜. 뭐야 뭐. 다시 할게요. 다시 해도 이거 다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다시. 예예예. 뭐. 네, 서울 청년과 함께요.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함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가 다시 해줄게요. 서울시 청년과 함께 함 이거요. 준비해 왔네. 서울시 청년과 서울 함께 청년과 함. 함께요. 서울 청년과 함께 함. 서울 청년과 함께 함 대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좋겠다라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도는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기세로 갑니다. 기세. 쫄지 마세요. 기세로 갑니다. 네네 좋아요.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함대건 청년위원장님이신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발전하다가 근데 적응하면 끝납니다. 네, 네. 우리 백준석 의원님은 저희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아까 전에 부의장님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길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네, 캠프에서 시작했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했다가 그럼 예전이네요? 예전이죠. 몇 년? 18년도 2018년도 네. 그러다가 20년도에 이제 용산으로 와서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예, 기초위원회 당선되고 후반기에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18년에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랑 함께 후보 하셨겠네요. 때. 예, 그렇죠. 후보 때 아.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때 네. 뭐 일하시는 전략기획실에서 있었는데요. 전략기획실. 저는 뭐 그때는 뭐 네. 중책을 맡았던 건 아니고 네네.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 전략기획실 그렇더라도 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진을 남겼다. 사진을 남겼다. 그럼 좋죠. 사진도 김혜경 같이 여사님과. 했어요. 네? 같이 일하실 그러게요. 같이 일할 뻔했네요. 저는 2000 몇 년부터 했더라. 2018년 거의 말미에 경기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만날 뻔했었다. 예. 용산으로 안 돌아왔으면 아마 그러게요. 어떻게 또 용산 구의회에서 일하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정치에 딱 입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입문하자마자부터 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어서 그러게요. 용산은 굉장히 뭐 대통령실 이전으로 시작해서 네. 그리고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또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의 그런 대응들에 네?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계속 용산의 의정 활동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얘 진짜 이렇게 면전에 용산 구의회 분들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 용산구와 관련된 행보, 특히 박희영 구청장과의 행보는 좀 기괴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죠? 고개를 못 드시는 우리 한대. 아니 박희영 구청장의 그 참사 당시의 행동도 이상했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옥중에서 뭐 구정을 돌본다고 할 정도의 행보도 보였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재선 도전을 위해서 재선 도전도 너무 지금 머리가 막 멘붕이 올 것 같은데 국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가 지금 이제 무산된 걸로는 봤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들이 너무 기괴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더 이게 충격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죠. 네. 일을 안 하는 구청장,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구청장. 오마갓. 그래서 참사도 발생했던 거고. 아니 일을 안 하고 싶었으면 그 참사가 발생하고 그만뒀어야죠. 일을 안 할 거면. 근데 일을 안 하면서 왜 그걸 부득부득 그 옥중 정치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일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됐으면 행정을 돌보고 구정을 돌보는 게 제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선거운동만 기억에 남아요. 오마갓. 그러니까 어떤 10명만 모이면은 뭐 참석한다고 할 정도로
사무실에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구청장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한 거예요. 아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었어가지고 그 행정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사람이 모이면 그곳을 네. 찾아가는 이것이 결국 자신의 재선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그런 뭐 방편 아니었냐.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예산도 뭐 나중에 얘기할 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이제 하면하고 같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 그 재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는 행사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놨더라고요. 언제요? 그러니까 행사 예산.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되겠죠. 재작년에 네네. 심의를 했으니까. 예.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행사를 다니기 위한 행사 예산을 대폭 증액해놓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의한 올해 예산 같은 네.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을 대폭 또 증액을 해놓은 아이고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선거에만 꽂혀 있었다 구정이. 오, 저는 막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아무리 막 왜 우리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뭐 혐오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정치인들이 뭐 자기 자리나 보존할 생각하지 뭐 시민들을 생각해 국민들을 생각해라는 걸 막연하게 좀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실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다 지금 고개만 끄덕이시고. 그 보면은 원래 그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운동은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는 그렇죠. 좀 익스큐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말에도 그 관광버스 이제 산악회 가면은 그때도 쫓아다니고. 아 열심히 했네 진짜. 아, 근데 또 그 본인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또 관용차를 타고 거기다가 동 직원들은 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행정에. 공무원들은 혀를 내둘렀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을 네. 막 삭감을 했는데 행사성 예산이니까 막 삭감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삭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까 그 예산만 다 모아서 갖고 와봐라. 아 그래서 그 예산만 집중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업인데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행사를 끼워 넣는구나. 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의 행사에는 자기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지금 함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 행사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갖고 와봐라. 쭉 펼쳐놓고 보자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환장하겠네. 막 1000만 원짜리 갑자기 개소식 모든 행사에 개소식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개소식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해놓으면 공무원들은 와서 100만 원만 살려달라, 200만 원만 살려달라, 행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 행사를 해야 구청장이 참석하니까.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 해에는. 그렇구나. 아, 좀 약간 구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아까 전에 그 구의회 들어오자마자 참 큰일들이 많았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졸속 이전, 대통령실 이전 문제일 텐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강행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용산구 예산이 쓰였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쓰였나요? 그러니까 총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그 대통령실 앞에 뭐 도로를 뭐 보수했다거나 뭐 이렇게 좀 하면 네. 이건 주민을 위한 거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그렇죠. 사실 그거를 다 짚어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다만 통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다 보니 도로과에서 그 관저 앞 통제도로를 그 민원 처리용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렇게 도로가 폐였습니다 하면은 급하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연간단가라는 예산이 있는데 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관저 앞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제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제설 네. 예산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 이런 가로등 보수라든지 다 통제구역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를 이렇게 공문 하나로 네.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구에서는 받아다가 그거를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이 그런 보면요. 얘기가 근데 있었던 아까 전에 사진 자료를 다시 보면 대통령 경호처가 네. 용산구청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다. 근데 사실 요거만 봤을 때 대통령 경호처라는 걸 그냥 거기에 거주하는 구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는 그냥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구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근데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그쵸.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경호처는 경호처 내의 예산으로 앞에 제설 작업을 그렇죠.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무 지원 요청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구 예산이 집행됐다면 네. 교부금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구조가 돼야지 구의 예산은 구민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 그게 지방 재정 분권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공문으로 내렸다고 그냥 처음에는 국방부 군무지원단에서 공문으로 내리고 그 다음엔 또 경호처에서도 내리고 예. 얘네들이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그들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약간 찍어 누르는 힘으로 그렇죠. 누르는 힘으로 거네. 누른 거죠, 그냥. 공문으로 찍어 내린 거죠, 그냥. 근데 구민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공간에 한 분도 가실 수 없는 공간에 구의 예산을 쓰니 예. 구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도로 포괄 예산 이런 식으로 숨겨놔요. 다. 숨겨놔요. 그 찾아내기도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내역 다 받아서 예. 주소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못 들어가는 곳이야? 용산공원이야? 미군 기지 안에야? 이런 거죠. 주소를 다 검색해 보셨어요? 그럼요. 약간 어느 정도 느낌이 왔나 보다. 이거 숨겨놨겠구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된 거죠.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최초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는 이것도 이태원 참사 때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한테 이제 네. 그런 뭐 작은 문제도 막 그때 막 쏟아질 때였거든요. 네. 근데 박희영 청장 집 앞에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특혜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진짠가 싶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성 예산, 도로 네.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쭉 봤는데 보통은 이게 예산들이 규모가 작아요. 이렇게 네. 포장 민원 예산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하나가 1억 2천짜리 굉장히 툭 튀어나온 예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소를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예산이 관저 앞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했더니 막 이것저것 막 나오고. 이거 웬만하면 다 검색해봐야겠구나 예, 생각을 그렇게 된 하셨구나. 거예요, 이제. 예. 와 근데 열일하신다. 진짜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그러기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당한 것들이 있다 보니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아, 어느 구간인지 그 예산서에 자기들이 담아서 와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지도에 여기부터 여기다 이렇게 네. 담아오면 이제 그거 보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어차피 이렇게 안 해봤자 의원님들이 다 살펴보실 테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함대건 의원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너네 이제부터 담아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집요하신 구석이 있나 봐요 우리 함대건 의원님. 저희 용산구 의원들이 네 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든든한데요? 너무 든든하다. 좋아요. 용산구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이 이런저런 여파를 몰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의한 여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산도 그렇고요. 뭐 행정력도 그렇고요. 결국 대통령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때를 시간을 되돌려보면 어떠세요? 우리 함대건 의원님. 갑자기 집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삼각지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그랬던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상황을 되돌려보면 대통령실 이전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인천의 남영희 위원장님 그때 좀 빨리 말씀하셨죠. 빨리 그러다 말씀하셨죠. 보니 약간 정서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비판 좀 받으셨어요. 네.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이셨죠. 네. 집회 관리하느라 경찰들이 그때 기동대들이 다 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지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래서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때도 저희 좀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의회와 경찰서가 그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좀 식사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경호과장만
굉장히 경호과장이요? 예, 경호과장이 이제 집회 담당하고 이제 경비과장. 경비과장, 예. 경비과장만 늦게 와서 얼굴도 시꺼매져가지고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용산서가 이런 집회 관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왕좌왕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던 시기였었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 졸속 이전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생각해 보면 박형구청장이 그때 퀴논길 거기에 있었다가 나 뒤늦게 소식을 듣고 막 현장에서 제가 구청장이에요. 아마 구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 퀴논길에 살아요. 아 살아요. 그래서 그 참사난 그 대로변 기준으로 퀴논길 쪽에 아예 네. 거주를 하니까 네. 실제로 본인 자택에서 참사 현장까지 걸어서 그냥 직진으로 가면 안 막힐 때 한 3분? 인파가 없으면 걸어서? 3분? 네, 응. 네. 4분? 이 정도 될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살아요. 그때 이후에 박형구청장의 어떤 뭐 행보는 어땠어요? 그 사고가 벌어진 그 즈음에? 그 즈음에 다음에 이제 그 의령에 본인 네. 시제 갔다가 올라와서 그 집에 한 바퀴 둘러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퀴논길 쪽만 둘러보고 집에 들어갔다고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국정조사가 있었고, 근데 사실상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사 후에 어떤 대처, 수습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의령 시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것도 공무라고 이제 포장을 했어요. 맞아, 그랬죠. 그리고 그 관용차를 타고 갔었고요. 네, 그 먼 길을. 맞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3일 전에 영상 축사를 보냈고요. 이미 의령 축제에는 예. 한 20분인가 30분 면담만 하고 시제에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무라고 할 수 네. 있는지 시장 모르겠고. 면담만 하고. 네.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보면 참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직실 직원들을 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당직실 네. 직원을 뺐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떤 기억나는데. 내용이냐면 당직실에 분명히 그 인파에 대한 경고 사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비서실에서 당직실에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집회 현장에 집회 현장에 전단지들이 많이 있다. 그거를 좀 수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서 당직실 직원들을 뺀 거예요, 글로.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때. 네. 이게 되게 인파 관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데 그 신고가 막 들어오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예. 6시부터 최초 신고 들어왔나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에 9시에 원래 순찰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 당직실 사령이 8시 30분경쯤에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그 방금 얘기한 전단지 수거해라. 네. 이 오더가 내려간 거죠. 근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수거해 달라고 요청을 넣었는데 당직 사령이 거부했는데 그 경찰서장이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구청장이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서 다시 당직 사령한테 다시 내린 거예요. 또 찍어 누른 거네요. 이게 다 알려졌었죠 그때. 네, 네. 근데 아 너무 죄송스러운 게 분명히 그때는 똑같이 비분관계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것들을 잊고 있었다는 네. 거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진짜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서도 정말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아 너무 진짜 너무 참담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3월 12일, 13일 청문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유족들이 그때 한번 목소리를 낸 것도 기억을 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지게 될 내용은 뭐예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조위가 특별법 이제 생기고 1년 네. 임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증인이 72명, 참고인 22명에서 총 94명이 이번에 출석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사유로 불참 통보 네, 그렇죠. 이제 한 거고 네. 나머지 93명이 아마 출석하게 될 텐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 그 당시 1, 2부 시장까지 다 해가지고 증인 출석해서 진상조사에 대한 이걸 아마 총괄적으로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조위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결국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냐에 대한 진상규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작년 6월에 이제 출범하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제사 청문회를 하게 된 게 되게 꽤 자료 조사나 그다음에 증인, 증거 수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파편화되어 있던 증거들을 이 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이 다 조사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이번에 청문회에서 네. 무엇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지 않을까.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네. 진상이 규명돼서 유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건 지금 좀 진상이 규명돼서 이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그래도 원인을 좀 밝혀주는 거 이건데 글쎄요, 증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증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조사를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특조위에서. 그래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국민적 관심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그 관심을 모을지 어떻게 하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뭐 언론이 나서주는 것도 그럼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 알려주세요. 저도 노력해보게. 계속 뭐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에서 지금 네. 또 다시 다루고 있지만 이런 네. 좀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네. 좀 제가 뭐 SNS에라도 네. 진짜 거듭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 가끔 이태원 갈 때마다 그래도 앞에 인사를 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전 가까운 사람은 없는데 희생자 중에 그 상은이 어머님, 상은 씨 어머님이 그 교황 만나서 교황님과 인사를 나눴던 그 유족이거든요. 제 학교 선배여가지고 이렇게 가끔 연락도 하고 뭐 적게나마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국민적 관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아직도 편견과 이상한 프레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놀러 갔다가 다쳐 이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걸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거니까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구청장의 대응도 사실 문제였지만 네. 그 참사 이후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발언도 발언이지만 구정에서 보면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농구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협회장배 농구 대회가 개최되는데 용산구 협회장배 농구 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가 이제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되는데 거기가 시신을 잠깐 안치했던 장소여서 그 협회장이 되게 그 추모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 현수막에 별 문양을 넣기로 이렇게 현수막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 그거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제거하고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 테이블 협조도 안 해주고 심판 차량도 견인해가고 치졸하다. 원래는 그 주차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견인을 오늘은 하지 말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와, 그런 행정을 했더라고요. 보복 행정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최근 얼마 전에는 또 그 헬로윈 안전 대책으로 대상 받았다고 또 대대적으로 다시 또, 홍보하고 그 취소하고 그런 참, 기괴하다니까요. 여기 나오네요 지금. 기괴했죠 진짜. 이거 다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그 게다가 그 받는 사람도 박희영 구청장이 받고 있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복당 신청해가지고 재선에 도전한다고 하니 참. 근데 다시 또 이제 한다는 거죠. 무선 그 거부 당했는데 다시 또 최고위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러고 최선을 있죠. 다하시고요. 예. 근데 네, 그분도 그분인데 특조위에서 사실 조금 신경 많이 쓰고 싶어하는 지점 중에 또 하나는 그 진상조사나 피해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증언과 그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서달라. 네. 그 아직도 현직 용산구청은 지금 현직이니까 네. 공무원들이 좀 증언을 꺼리는 분위기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직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은 그 상황을 목격하셨던 목격자나
공무원들이 좀 진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그걸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이게 맞냐고까지도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가 30초씩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한번. 저부터 할까요? 예, 카메라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그 정치는 권력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받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3년 보면 특히 용산은 그 권력에 의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후에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제 바로 잡혀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3일 선거는 용산을 다시 제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당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았던 의원으로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대건 청년위원장님도 함께. 네, 이게 맞냐고가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른 여러 구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 지방의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능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우리 MTV 구독자분들이 주변에 이 내용들을 많이 전파해 주셔서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의회가 꽤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지방의원들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체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결국 그 지자체를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왜 그랬고 그리고 이게 맞냐고 이 프로그램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다음에 주간 묘면은 계속 하고요.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거든 그것을 통해서도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만나요. 안녕.